김대중 대통령은 IMF 국난, 한국전쟁 이후에 최고의 국가 파산 상태에서도 IT 강국을 위한 철저한 자기 준비에 들어갑니다. 대통령이 30년 IT 강국 그 고속도로를 깝니다. 그 국난 때 했던 일입니다. 국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우리는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야만적 불평등 국가입니다. 국회의원 모임 중에 제일 먼저 만들어야 할 게 불평등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타세, 자산 불평등이 가장 심각합니다. 미국이 1등, 대한민국이 2등이라 했는데 이제 다 추격했습니다. 상위 10%가 하위 50%를 독점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상위 10%가 자산 60%를 독점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정도면 폭동이 일어나야 할 나라입니다. 이런 완벽한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제가 공동체 운동하고 마을 운동하고 사회복지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해봤는데 이런 야만적 불평등을 해결해야 할 주체는 누구냐? 기승전 정치 권력이란 말입니다. 요거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멸 문제입니다. 소멸 문제. 인구 소멸, 지역 소멸, 국가 소멸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는 농촌만 변방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농산어촌을 살릴, 저 변방을 살릴 그런 사회적 비법이 뭘까 고민하고 살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2050년이면 대한민국 인구가 이대로 가면 3,800만 명으로 추락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의 완벽한 파산을 얘기합니다. 이제 농산 어촌만 변방이 아니라 중소도시도 무너집니다. 광주는 어떻게 될까요? 광주 인구가 향후 10년 미래 뒤에 광주 인구가 늘까요, 줄까요? 정치는 답을 해야 됩니다. 정치는 4년짜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선, 3선, 4선, 5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가문의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푸는 해법이 없으면 배지 내려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국가의 소멸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아무도 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광주는 그나마 낫습니다. 저 전남의 22개 시군 봐보십시오. 구례 인구 몇 명이며 한평 인구 3만 1,000명의 한평 인구. 한평 누구 계시죠? 이석경 군수님 오셨어요? 네, 군수님 한평 좀 빌리겠습니다. 한평 군민 수가 많겠습니까? 한평의 나비 숫자가 많겠습니까? 생각해봐야 할 일 아닙니까? 영광 인구도 줄줄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해결을 할 비법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20세기 산업사회는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한 노동체제에 준해서 살았습니다. 완전 고용. 그러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고용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노동의 종말을 의미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더 일자리가 파격적으로 늘지 않는다는 거고 우리의 목표가 정규직일 수 없는 사회가 온다는 겁니다. DJ가 30년 IT 강국을 준비했듯이 지금 우리는 30년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정치 리더십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체제에 그런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바로 이재명의 기본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사회는 현재와 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멸 문제에 다시 돌아가면 이제 우리나라가 한 해 20만 명대 낳고 있습니다. 20만 명. 0.78. 지금 하반기만 하면 0.6대로 떨어진답니다. 2명이 결혼해서 0.6명 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청년들이 결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만적인 불평등 문제와 극단적 경쟁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아예. 이게 국가의 파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경제 생태계는 최소한의 소득이 아니라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요. 기본소득. 기본 금융, 기본 주거, 기본 교육, 기본 통신, 기본 에너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의 영이 될 때, 어디서? 광주에서, 어디에서? 영광에서, 화순에서, 한평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체제를 파격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15년 동안 380조를 쏟아부었어요. 뭘로?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 15년 동안 매해 25조씩 쏟아부었어요. 돈 어디 갔어요 지금? 오죽하면 차라리 1억씩 줘버리라고 안 합니까? 이리 세고 저리 세고 하지 말고 대안을 찾아야죠. 맞죠? 그 다음은 기후위기 사회를 어떻게 대전환으로, 그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을 짜야 됩니다. 윤석열로는 안 됩니다. 알리 백도 몰라. 되겠어요? 원천 함량 미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대전환의 사회를 가져오기 위해서도, 빨리 만들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다? 빼앗긴 정권을 빨리 탈환해야 됩니다. 제가 왜 자꾸 빼앗긴 정권을 빨리 탈환하자고 얘기하냐? 속아가지고 우리가 뺏겼는데 왜 탈환하자고 얘기하냐? 27년까지 기다리기 어려워서입니다. 잘 못 알아. 이쪽은 잘 못 알아. 이쪽은 알아듣게요. 27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아셨죠? 정치는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고위원 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빵빵한 사람은 와야 된다. 정청래는 반드시 불러라. 그리고 친명계 의원들 쫙 깔아버려라 아주. 그리고 대표님 집에 있어도 그냥 영상 사모님한테 휴대폰으로 찍어갖고 들어버려라. 뭐 네가 얼마나 찐 이재명이겠냐 막 이런 말 하더라고요. 누워서 찍어버려라. 이렇게. 그리고 알만한 사람도 계속 문자가 와요. 서울에서 누구누구 오냐? 야, 센 놈 불러야 된다. 화환이 여기 DJ 센터를 1층부터 5층까지 화환으로 깔아버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와, 제가 제일 싫어했거든요. 그것을. 그게 뭐라고? 그죠?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 여기 광주 전남 의원님들이야 주말에도 오셔야 되니까 살짝 들르시는 거지만, 서울에 경기에 있는 의원님들 오시면 하루 다 날아가잖아요. 주말에. 지금 어디에 계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국감 열심히 해야 돼요. 국조, 특검 줄줄이 밀려 있어요. 여기서 실력으로 윤석열을 심판해야 됩니다. 네. 당대표는 23, 4일 단식했잖아요. 아직 당무 복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신해서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준비하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사실상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를 점령하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보여줬던 그 결기와 그 압도적 압승, 대승, 그 기운을 받아서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경쟁을 제대로 해가지고 윤석열의 민낯을, 국민의힘의 민낯을 보이는데 헌신해야 한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출판 기념회에 센 사람은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이리 인맥 동원하고 저리 인맥 동원해서 그렇게 부르면 그분들이 주말마다 장례식장도 가야 되고 결혼식장도 가야 되는데, 이제 출판 기념회도 다녀야 되니 그들은 언제 공부하고, 그들은 언제 전략을 짜고, 그들은 언제 국가 미래를 위해 설계하겠습니까? 좀 봐줍시다. 국회의원들을 공부하라고. 마지막 말씀은, 결국은 대표님 말씀처럼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주권자 국민이 한다 했잖아요. 그죠? 10년 전에 정치였으면 전 탈락했을 것 같습니다. 뭘 몰라가지고. 10년 전에 그냥 고초 없이 그때 광산들의 전략공천 준다 해서 정치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발묘조장이라 했습니다. 나락이 별로 크지 않았는데
우리 논에만 나락이 작다고 이에 뽑아놓으면 그 다음날 그때 다 죽어볼 거 아니에요. 일부러 뽑아놓으면. 그래서 정치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안 한다 이제 뒷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저것이 별의별 문제가 있어갖고 정치를 안 한갑다. 전략공천 주려고 하는데. 그냥 공동체 운동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정치의 길, 선출직 정치의 길은 586 선배들이 전문가이고 그들의 신념과 투철한 의지를 믿었기 때문에 저는 동네에서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월이 지나보니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대선도 치러보고 중앙에서 여의도에서 뭔가 활동도 하다 보니 이제 좀 보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내부는 기본사회라고 하는 솔직히 지금 대중 정치인 중에 여러분이 아는 정치인 중에 미래 사회의 설계에 관련해서 대안이 있는 정치인 한 명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대한민국 먹거리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직조해야 되는지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담론을 가진 정치인이 있어요? 이재명의 기본사회로는 21세기 대한민국을 다시 재구축하겠다거나 하나의 사회 구성체론입니다. 변방장수 이재명을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주류 왕당파들이 노무현을 그렇게 무시했듯이 왜 지금 민주개혁 진영에 아직도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당대표였던 이재명 77.7%로 당선된 그 압도적 승리의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지들은 뭔지 저는 운명을 걸기로 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이재명의 저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짝이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 대한민국은 기본사회로 그러나 궁극적인 정치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입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대 때 그런 일을 하다가 먼저 간 동지들이 망월동에 누워있고 마성 모란공원에 있습니다. 아까 누가 신이 있는 정치를 하라 했는데 저는 20대에 먼저 간 내 동지들과의 신의를 반드시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배지 달려고 한번 달려고 정치에 출마한 게 아닙니다. 저는 광주를 경영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된답니다. 국회의원들이 표를 절대 안 준답니다. 저 새끼가 내 경쟁자구나. 광주를 경영하고 싶습니다. 강기정 시장님 잘하신 뒤에. 아셨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시 이름 뒤에 정신이 붙은 유일한 도시가 광주입니다. 서울 정신, 부산 정신, 대구 정신, 강원 정신이 아니라 광주 정신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도시입니다. 저는 제 책에 써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광주의 정체성이다. 두고 보십시오. 20년 미래 뒤에 광주는 뭘로 먹고 사는지, 광주의 민주주의와 자치를 보러 오는 수백만의 외국의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호텔을 많이 지어야 될지 모릅니다. 광주가 시민의 주권자가 돼서 정치가 어둠이 되고 시민은 밤하늘의 별빛이 되는 그 광주, 광주야말로 정말 이게 민주주의가 먹거리가 되는 그런 광주, 시민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시민의 자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광주, 그것이 광주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색출 발언 때문에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을 텐데 우리 조연환 우리 대표님이라고 검정고시 대선배님도 오셨는데 제 발언이 아니고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을 탄핵하려고 했던, 탄핵에 동의했던 정치인들이 오래 못 갔습니다. 주권자들이 다 찾아냈잖아요. 그 얘기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옳고 이재명에 대한 호호 불호를 떠나서 가결에 동참하는 의원들은 당원들이 그렇게 찾아내서 정치적 생명을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전달한 거예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자, 하여튼 고맙습니다. 즐겁게 한번 해보고 싶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저기 우리 충청도에서 우리 송재봉 상임운영위원부터 시작해서 더민주연구국 혁신회의 식구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런 변방에서 중심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당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수권 능력을 갖고 집권할 수 있는 당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정훈 의원님만 소개했잖아요. 제가 또 나주 화순에도 우리 최용선 후배도 있고 송금주 우리 전 의원님도 있습니다. 다 주목해서 서로 경쟁하게 해서 누가 제대로 할 사람인가를 시민의 매 눈으로 판단해서 2024년에는 반드시 속지 않을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죠? 새롭게 만들 이재명 정부에서는 1년 안에, 제가 부산 가서 한 말입니다. 1년 안에 못다한 검찰개혁 완수합시다. 치밀하게 준비해서 1년 안에 언론개혁 단 하나라도 제대로 완수합시다. 제가 경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세력이 경영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주는 분명히 아마 미래에 제가 표현한 게 지구도시라는 표현을 만들어봤고 전환도시, 대안도시 이런 건데, 광주 경영과 관련해서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시민 공동정부를 구축할 분들끼리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그런 대안을 만들어가는데 함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